네, 먼저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 의회에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는 강수를 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자 국내 증시 경고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투자자들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어떤 문제가 직면할 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달러 강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무려 전거래일보다 20원 올라선 1,384원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6월 들어서는 처음으로 1,380원 위로 올랐고요. 한 달 중으로 본다면 오늘이 가장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약세 이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역시도 물가를 자극할 텐데요. 오늘 브렌트유 역시도 5개월 만에 무려 80달러를 넘어서는 등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130달러를 웃돌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자극이 된다면 앞으로 제2의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원가가 부담 가중될 경우 오늘 수혜주로 불렸던 정유주는 물론이고요. 화학, 항공 업종까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의 퀴즈 바로 이 한 단어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단어일지 단어가 딱 한 단어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선택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지금 적어주시죠. 네, 이혜린 아나운서가 핵심들을 다 요약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증시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 확전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 휘청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전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뚜벅뚜벅 잘 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의해라, 비중을 줄여라, 현금을 확보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어떤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자, 두 분께서 빠르게 해서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먼저 연희 전문가님은 유리하자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는 온고지신 또 궁서체로 써주셔가지고 사자성어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온고지신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코너가 노래가 약간 진품명 땡 방송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문제 거기에 풀 좀 때. 맞춰서 오늘 온고지신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온고지신 다들 아시다시피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어떤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과연 어떤 흐름들이 나왔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분명히 참고로 해서 매매가 실제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이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거를 항상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동의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굉장히 많이들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과연 길었던 적이 있느냐. 사실 길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단기에 끝납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대표 종목들이 방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급등 이후에 반드시 거의 높은 확률로 급락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이런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패턴을 봤을 때 일단 급등주들은 빠르게 좀 수익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놓으셔야 혹시라도 수익을 날리는,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놨는데 지금 팔면 수익인데 더 큰 수익을 발했다가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략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테마주가 이제 단기 과열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사실 이란에 폭격을 하고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바로 내일 또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협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가장 큰 엄청난 비중을 여기에 베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서 과열 구도에 올라갔을 때, 과열 궤도에 올라갔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SO일이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들은 역시나 수익을 좀 더 빠르게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냐면 석유화학 섹터가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사실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산에 대한 일정들이 남아 있는데 수요는 그렇게 빠르게 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유주들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이 났을 때 빠르게 지금 손실을 좀 많이 하는 전략으로 나오셔야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석유화학주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금 관련된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 뭐 계속 보셔도 되겠지만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또 상승세는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지만 상대적으로는 뭐 정유주보다는 잘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황이 또 워낙 좋다 보니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급등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코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프로 약간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PR이 좀 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비중을 좀 이동시키셔서 저평한 종목들도 비중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선과 해운주만 말씀드리면 조선주는 뭐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요. 계속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약간의 변동성은 근데 감수를 하셔야겠지만 해운주는 지금 사실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됐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해역을 이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그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운임이 상승을 하는 건데 운임이 상승한다고 해서 수익이 바로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운항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고요.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안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일단 이 종목도 그래서 해운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좀 낙폭이 좀 클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 섹터들의 흐름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연희 전문가님 그 답변 보기 전에 일단은 지난주에 한번 쉬면서 2주 만에 출연을 하셨는데 네. 사실 2주 동안 증시에 큰 변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3천 돌파도 있었고요.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불거지는 면들도 있었고 지금 온고지신 옆에서 써주셨는데 사실 옛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렇게 이란을 직접 타격한다? 미국이 공격을 좀 참여한다? 이러면은 지수가 뭐 2, 3%씩 떨어지는 것 그런 경험들도 있었는데 지금 좀 비교적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3천선을 유지하는 흐름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전쟁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상 처음에는 이거를 되게 리스크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차트를 되게 길게 놓고 본다면 그런 리스크 자체는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꽤나 지수가 잘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쵸.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막 증시에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심리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중동 리스크가 리스크는 맞지만 이거를 뭔가 막 심하게 예측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보도를 보면은 전세가 좀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면도 어느 정도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유리하자라고 써주셨고요. 자 화면을 한번 좀 크게 잡아주시면 밑에 좀 단서들을 몇 개 달아주신 것 같아요. 유리한 리밸런싱을 하자. 네. 줄임말이었군요. 맞습니다. 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동 리스크 자체가 뭐 지금처럼 뭐 지수를 크게 하방으로 끌어들이는 압력 자체로 지금 자체는 뭐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리스크 자체를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자산을 한 번 더 유리하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전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중동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도 내일 멈춰질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서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가가 급등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또 금리가 조금 변화가 생겨가지고 시장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떻게 될까? 전쟁이 조금 더 고도화될까? 이렇게 좀 전쟁에 대한 공포 심리로 너무 빠져들기보다는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나의 전략 배분을 조금 더 포지션을 유리하게 바꿔가는 전략의 기회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수혜주와 장기 수혜주의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온고지신의 말씀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부분들은 그러네요.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유주라든지 가스주와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된다면 유가가 뭐 $80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에게는 그냥
테마성 위주로는 단기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시 만약에 물류가 지연이 되게 된다면 운임 상승에 따라서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라든지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급등세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항공주라든지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른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중동 긴장이 고조화되면 고조화될수록 조금 더 안보 강화라든지 수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산이라는 섹터 자체는 조금 더 유리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방산은 조금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나 만약에 전쟁이 조기에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중동 전쟁이 조금 더 악화가 된다면 필수 소비재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조금 펀더멘털에 대한 악화는 아닌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업종들도 있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약간의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동안 지수가 올라가고 내가 눈여겨보던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리스크를 좀 우리가 수익화로 연결하는데 이용을 해보자, 유리하게 리밸런싱을 해보자라는 연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